제일 자, 글루죠. 글루부터죠, 오늘. 저번에 155번까지 해가지고, 우리 댄싱으로 끝났죠? 그래요. 알아서. 댄스. 죄송합니다. 댄스. 댄서티. 파플레이션 댄서티. 예, 좋은 거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 거부터 갈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갑니다. 글루라는 단어부터 출발인데, 오늘은 조금 많이 나갈게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배웠던 것들이 조금 눈에 익죠? 눈에 익지요? 눈에 익기만 하죠? 그죠? 이게 아직은 이게 탁 나오진 않죠? 입에서. 오케이? 이보크 되진 않죠? 리콜 되거나. 그죠? 괜찮아요. 몇 번 더 보셔야 나오게 됩니다. 글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글루라고 그러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요. 그렇죠. 그 아파트 같은 데 이게 공사할 때 보면 실리콘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쏘는 총이 있죠. 그 글루건이라고 그래요. 글루건. 이렇게 해서 접착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쏴주지 않습니까? 글루. 그래서 접착시키다. 이런 얘기를 써주는데,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동의어 중에서 픽스 같은 것도 딱 정착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세멘트라고 많이 하죠? 세멘트. 그죠? 시멘트 또는 세멘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접착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말려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뭡니까? 일종의 풀인데요, 풀. 풀인데 죽 같은 거예요. 페이스트.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라면의 스프 중에서 분말 스프 말고 이렇게 짜먹는 스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뭐 페이스트 이렇게 씁니다. 또는 치약 있죠. 치약 같은 거는 이제 써 있는 거 보시면 투스페이스트라고 써 있죠. 이렇게 그것까지 같이 떠오르시면 되는데, 사실은 글루보다는요. 글루는 우리가 접착제 또는 접착시키다 이 정도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얘가 나왔을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클루예요, 클루. 얘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클루. 그렇죠? 클루. 이 클루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클루. 굉장히 잘 나오는 뜻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이 동의어로요. 뭐로 생각하시냐면 힌트. 실마리거나 해결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팁이라는 뜻이 나와야 됩니다. 팁. 팁 또한 해결책이나 실마리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관됐을 때 이렇게, 그죠? 같이 세트로 다 묶어놓으세요. 세트로. 요약노트.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약노트가 아직 작성이 안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 책에다 다 옮겨 적으세요. 그냥. 다 자기가 직접 하시고 여러 차례. 이게 무슨 한 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딱 암기가 되겠습니까? 로봇이죠, 그건. 이게 뭐 대여섯 번 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요. 다 될 수 있는 거 자꾸 옮겨 놓으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됐죠? 디스플레이. 전시하다, 내보이다,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exhibit. 요것을 기억하셔야죠. exhibit. 드러내주다. 그죠? 나타내주다. 전시시키다.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exhibit. 같이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156번, 사실은 이제 156번 출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문법성 판단 문제인데요. 156번의 정답은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냥. 왜 디스플레이죠? 왜 디스플레이죠? 지금요, New Jersey businessman William Sanders has mounted a campaign. 캠페인을 했는데요. To make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에 이 make가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에 뭐가 나온다? 원형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이게 나와서 display 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집어넣어 준 겁니다. 됐죠? 디스플레이는 이 정도 뜻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넥스트.
equal. 별표. equal. 제가 별표로 칠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equa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equal이 뭐겠어요? 수학에서도 너무 많이 쓰고. 뭐죠? 뭐야? 같다 이거죠. 같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equal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것처럼 동일한, 동등한, 평등한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equality 그죠? equality 평등, 균등, equally 동일하게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뭐로 출제됐죠? equation이죠. equation이 뭐예요? 그럼 equation 수학에서 쓰입니다. 네? 이게 방정식이죠. equation이라는 게 수학에서 쓰이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무슨 뜻이에요? 양쪽을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equation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저는 괜찮다라는 거죠. equator. 이게 한번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quator 딱 보게 되면 뭐가 돼요?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잖아요. 오알이 붙어버리면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얘기해 주는 건데 동등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동등자? 아니죠. 이거는요. 적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도. 지구에 딱 이렇게 적도가 뭐예요? 양쪽을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equator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equator.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나왔던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소리에서. 소리. 여기다 이제 보통 R로 붙여주죠. equalizer. equalizer라고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더럽게 무식하네요. 그죠? 아니, equalizer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도 equalizer 똑같이 만들어주다, 균일하게 하다 이런 얘기를 쓰여질 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ER을 붙여줬을 때는 기계를 얘기하고 equalize 여기까지가 되겠죠. equalize. 그 다음에 그러니까 equal한 말이 나와버리면 뭔지 모르지만 양쪽이 같다는 의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변화형들을 조금만 기억하십시다. 이게 한번 영화도 있었는데요. equilibrium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 이게 평형, 균등이라는 뜻이야. equilibrium. equilibrium 몰라요? 영화? equilibrium. 맞죠? 몰라요? 느낌이 꼭 공부만 한 것 같잖아,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막 총 쏘고 막 이런 애 하나 있어. 총 막 이상하게 쏘고 이러는 거. 아이, 됐어요, 그래요. 하여튼, 또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quival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equivalent. equivalent. 이것도 동등한, 동일한, 같은,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밑에 거 지울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equal에서 나왔을 때 나머지 단어는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equal에서 유래됐다 정도 알 수 있는데 특히 equator 얘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equator 됐습니까? 예, 가보죠. 그 다음 거 157번이네요. 157번. However, 그러나 they appear 블라블라블라 equals brightness. 자,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나온 건데 appear 이게 이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요. 보호에는 무슨 품사가 나와? 형용사나 명사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equal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equal 똑같은 뭐 이런 얘기가 되죠. 똑같이 나타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됐죠? decline은 많이 봤죠 이제. decline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어요? decline 한번 분석을 해줄게요. 왜냐면 워낙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자, decline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내가 했었지만
decline 하면 DE가 붙어버리면 원래 이게 무슨 뜻이랬어? DE. DE는 다운의 의미랬죠.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얘가 붙으면 항상 아래로란 얘기고 cline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다라는 뜻입니다. 고우의 개념이에요. 옮겨진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줄어들다, 감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쪽에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incline. 안쪽에서 뭔가 하려는 마음이에요. 뭐뭐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incline. 그래서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차후에 뒤에서 한번 또 recline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조금 해주십시오. 됐어요? 자, 그런데 줄어들다, 감소하다라고 그랬을 때 얘에 따르는 동의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얘에 따르는 동의어가. 줄어들다, 감소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뭐가 있냐면 저 reduce라는 단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reduce. 요 단어 배웠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decrease. 줄어들다, 감소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가 붙었으니까 아래라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요게 조금 여러분이 힘들 건데요. 얘. lesson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lesson이라고 발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세게 발음할 때 영국식으로 lesson 이렇게도 발음되는데 lesson이에요. 그럼 얘랑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lesson. 얘는 오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과 이과 얘기하고 또 교훈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lesson에는 얘는 오고요. 얘는 lesson. 그래서 뭐가 됩니까? 줄어들다, 감소하다. 특히 어디서 많이 나와 이 단어들은? 도표성 판단. 그죠? 도표 일치할 때 위에 그래프와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158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내용상 158번 If you wrong, 만약에 당신이 잘못됐다면 the value, 그 가치는 may continue to 계속해가지고 블라블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뭐가 되겠어요? decline이 되는 게 옳다라는 거겠죠. decline. 됐죠? 그 다음에요. 159번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죠? 159번. 정답은요? 뭐가 되겠어요? Everyone should receive an annual flu vaccination. 이 vaccination이 흔히 말하는 백신이에요. 백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매년 뭘 받아야 됩니까? 플루. 독감 백신을 갖다가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감 바이러스가 change constantly. 끊임없이 변화되죠. 그리고 또 effectiveness of vaccine.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줄어들게 되겠다. 그래서 declines 이렇게 쓰여져야겠죠. 됐죠? 이해가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predict. predict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는. predict. 이거 별표 2개 치셔야 돼. 왜? predict 몰랐어? 프레자가 붙어버리면 내가 뭐라 했어? 프레. 이전에 dict는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지? 아니야. 우리끼리 칭찬해야 돼, 우리끼리. 우리 다 따잖아. 그죠? 학생기에 따, 선생기에 따. 그죠? 아니, 선생님들 질투 많이 해. 괜찮잖아, 내가. 그래서 따야. 그래서 따라고. 그치? 같이 안 놀아줘. 고등학교 때도 맨날 해와 달과 개미와 같이 살았는데. 그죠? predict입니다. 오케이. dict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이 나왔는데, dict.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게 dictionary 있죠? 사전. 이런 것도 있고요. dictation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dictation?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dictation 테스트다. 구술시험. 그걸 dictation이라고 그래요. dict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미리 먼저 말하다 이런 뜻으로요. 예언하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 요거랑 같은 게요. foretell이에요. foretell. 그래서 fore가요. 영어로 왔을 때는 이게 앞서 프레랑 같아요. 프레랑. 그래서 미리 먼저 말한다 이런 뜻으로요. 예측하다, 예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유사하게 되겠죠? forecast.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기예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forecasting. 캐스트가 이제 던지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됐어요? 이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나와 있는 동의어 한번 보십시오. prophecy, 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prophecy. 그래서 예언, 예측.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급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prophecy. 됐나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rophecy. 됐죠? 자, 그러면 160번을 곧바로 가보죠. 160번 보시게 되면은 뭐와 뭐를 물어본 거야? predict와 precede. 야, precede 했었어요. 기억 안 납니까? 했었어, 이거. 뭐를 했었어요? 미리 먼저 가다. 이런 뜻으로요. 선행하다, 앞서가다. 그래서 선배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앞쪽에서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쪽 한번 보시고요. 160번 한번 보실까요? Computer greatly increased productivity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앞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컴퓨터는 또한 엄청나게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건축 분야의 생산성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builders working on large project,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건물을 짓는 것은요, can use complex software,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The final look of a structure on its day of completion. completion이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성을 하는 그 날에 대한 건축물의 structure, 구조의 마지막 모양을 당연히 뭡니까? 예측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완성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60번의 정답은 predict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predict. 자, 그 다음 거요. occupy도 별표. occupy. 차지하다, 점령하다군요. 차지하다, 점령하다. 아예 안 할래.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비웃을 것 같아서. 아니, 나 옛날에 그냥 제가 초코파이 좋아하니까. 초코파이. 아이고, 파이구나. 이러면서 다 차지하고, 내 걸로 만들고, 때리고. 그렇죠. 예. 먹는 거에 되게 약해요.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요,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제가, 강합니다.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죠? 저 반찬 덜 나오는 집은 거래 안 합니다. 짜장면 시켰을 때, 단무지 적게 해주는 집은요, 저와는 일단 못 지내는 집이에요. 재밌자고 한 소리인데요. 계속 다큐로 만들어라, 너희가. 좋아. occupy, 그래서 차지하다, 점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그래서 inhabit가 이제 거주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요. 거주하다, 그 다음에 dwell, 거주하다, abide, 집착하다, 고수하다, 거주하다, reside, 그래서 거주하다, 이런 전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이 받으실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건 앞에서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occupation이 문제인 거예요. occupation이 어떻게 나왔다? 이게 직업이라는 뜻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직업. 제가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occupation. 그죠? 근데 전 강의에서도 내가 직업이라는 뜻으로요, 슬쩍 vocation이라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직업이라는 뜻. 여러분들이 아시는 job,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원래는 이제 점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별표를 치라고 그랬던 건요, 바로 16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1번. The valley is inhabited by the Dani tribe. 데니족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이런 뜻으로요. 161번의 정답은 누가 봐도 3번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선택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remove는 뭐야? 제거하다 하죠. extract는요. 추출하다 뜻입니다. 추출하다.
밖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extract. 추출하다. 이런 뜻을 쓰게 되는데요. 추출하다 뜻이 되고 occupy 이제 됐고요. 문제는 4번 때문에 그래요. 4번.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vacation. vacation으로 나온 거거든요. vacation이 휴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프랑스 말로요. 이게 이렇게 전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바캉스예요. 그러니까 vacation이 그러니까 원래는 vacate에서 나온 건데요. vacation에서 유래돼서 바캉스가 된 겁니다. 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vacant. vacant 아세요? 또는 여기 이제 명사형이 돼서 vacancy. 그래서 이게 공허한, 없는, 비어있는. 그죠? 이거 외울 때는 이제 그렇게 외웠습니다. 냉장고 문 열었는데요. 베이컨도 없어.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바캉스의 유래가 제가 라디오에서 한번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바캉스가 됐느냐. 그 어원이 뭐느냐. 베이컨시에서 나왔다 이거야. 베이컨시. 공허한, 없는. 그러니까 휴가를 다 떠나니까 도심 이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게 vacation, 미국으로 가면서 vacation 이렇게 돼가지고요. 휴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vacate는 비우다죠. 공허하게 하다, 비우다. 이런 뜻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withdraw가 나옵니다. withdraw. 뒤에서도 한번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잘 봐. with 있죠. with라는 전치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치사는 뭐예요? 뒤에 명사를 갖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지금 붙었잖아요. 얘는 접두어란 얘기죠. with가 접두어가 되면 뒤로란 뜻으로 쓰여지게 돼요. 뒤로. withdraw. 그럼 뭐가 됩니까? withdraw. 뒤쪽으로 끌어당기다라는 얘기야. 철수하다. 후퇴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 withstand. 이게 뭐겠어요? 뒤로 가면서 서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이씨, 이렇게 하면서 저항하다. 버티다. withstand. 됐어요? 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이 나이에 이시라고 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자꾸 제가 늘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갖고는 안 돼요. 책만 갖고는 100이죠. 강의를 들어야 지금 30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compare. 이거는 조금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비교하다, 비유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단어로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의외로 이런 단어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죠. 비교하고 비유하다. 그래서 like, equate, match. 그러니까 이게 비교와 비유라는 말이 되려면요. 최소한도 전제 조건이 뭐니?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비교나 비유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뜻만 아시고요. 162번. 또 163번 가보죠. Korean kite. 한국의 연입니다. 됐어요? compared. 비교, 비유. comparing. 비교나 비교시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능동과 수동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compared. 비교나 비유가 되겠죠. with those in 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있는 그것들과 비유해 볼 때 또는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연은 are based on 근거합니다. scientific principles. 과학적 원리에. 됐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163번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confine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배웠습니다. confine. confine. 야, 내가 그때도 가르쳐줬는데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러면서 confine. 그래서 그냥 knine 했는데 머리가 큰 아이들은
건방져졌기 때문에 가둬라. 아, 미안합니다. 그럼 지금 하세요. 지금. 그만하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요. 그래서 구속하고 감금하고 한정 짓는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The traditional trained painters.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화가들입니다. Who were previously. 이전에는요. Mostly to exact copy of a natural object. 이전에. previously는 이전이라는 뜻인데요. natural object가 뭐야? 자연 대상물의 exact copy. 정확한 복사본을 대부분 자연 대상물에 대한 똑같이 대부분의 복사본으로만 한정, 제한받던 이때 뜻은 confined가 좋아요. 자연 대상물과 비교, 비유 이건 아니란 말이죠. confined 이게 좋다라는 거고요. 됐나요? 이해가나요? 오케이. 뭐 직접 풀어보시고요. 뒤에 해설본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십시오. 자, 리브 별표 10개짜리네요. 아니 뭐 10개야. 되게 쉬운 단어인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리브가 의외로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리브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단어 뜻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다 기본 단어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라는 거의 특성은요. 가장 빈출되는 사실은 그게 중학교 1100단어인데요. 그 단어들을 굉장히 차용해서 많이 씁니다. 여러 군데를 막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등 영어에서는 조금 기본 단어에 대한 더 심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의 제작 과정과 제작 목표인데요. 리브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휴가를요, 허락받고요. 그죠? 떠나요. 떠나는데 잎이 나고 있었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브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그래서요, 이 리브가요, 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사병들 있죠? 휴가 나온다 할 때 leaves 이걸 써줍니다. 휴가를 간다고 허락받고 떠난 거예요. 떠나는데 나무에 잎이 확 나고 있더라고요. 됐어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leave입니다. 뭐냐? 동사로 쓰이게 되면 떠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휴가나 허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때 이제 잎이 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잎이라고 했던 거는요. 이겁니다. leave가요. 이렇게 복수로 됐을 때 이제 잎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단어는요. leaf 이 단어에서 왔어요. leaf. 이게 잎사귀입니다. 이파리. 요거의 복수형이 leaves가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됐냐? 됐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 스토리를 좀 여러분 하시는데 이건 단순 암기하면 되죠. 그죠? 근데요. 얘랑 꼭 구별하셔야 되는 게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leaven이라고 합니다. leaven. 이게 가능성이 아주 있어요. leaven 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뜻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여학생들 알 텐데 이스트. 빵 만들 때 이스트. 그게 뭐예요? 부푸는 거. 그게 누룩, 효소 이런 거 아닌가? 그죠? 효소는 효모인가? 효모. 그래서 이스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동사로 쓰면 발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leaven까지. 괜찮아요, 이 단어. leaven. 그래서 누룩, 효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리브 자체도 휴가를 허락받고 떠나는데 잎이 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64번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때 이제 leaves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leaves라는 건 명사입니다. 명사로서 복수고요.
그래서 이파리들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16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The plan should be written out and the information. 이때 이제 lives는요, 답은 아니에요. lives는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should be가 있었죠. 시제가 과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ives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lives라는 건 뭐에 대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lives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사가 되는 거고 이때 lives는 명사로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물론 이때 정답은요. left. 이게 정답입니다. left. 됐어요? 이해갔나?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이렇게 쉬운 단어라는 게 의외로 이렇게도 쓰이나? 자꾸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제 경향이 지금 이렇게, 어머나!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짧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죠. 경향에 맞춰야죠. 경향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뭐. 출제위원이 여러분을 맞춰주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다큐먼트가 나옵니다. 다큐먼트. 우리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래서 다큐먼터리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요. 다큐먼트는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document. 그래서 문서, 서류 이런 얘기인데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문서에 기록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요게 이제 그냥 r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 돼서 documentary. 기록 영화도 되고요. 형용사로 문서의 이런 뜻도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documen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추산하다, 추정하다는 겁니다. 추정, 추산. 견적을 내리거나 견적하거나 추산하는 거거든요. 추정이나 추산입니다. 어림잡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측정된다는 것보다는 견적하거나 추산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얘가 동의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 앞에서도 했지만요. compute. 이게 원래 추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puter. 계산기. 원래 컴퓨터의 용어가 계산기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계산, 그 다음에 뭐 연산. 이런 의미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evaluate. 가치를 평가시키는 거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appra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ppraise. 이렇게 돼서요. 이것도 추정하고 견적내고 평가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트를 조금 묶어두실 필요가 있죠. 물론 이거와 유사하게 갔을 때는 또 모두 될 수 있어요. measure. 이것도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측정. 이런 식으로 자꾸 묶어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봐봐. 책만 갖고 되겠어? 책만 갖고 되겠냐고. 아니죠? 지금 제가 강의 때 가르쳐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계속 반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가보죠. Although the family in America 165번입니다. 비록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is described as a place of peace and safety. 평화와 안전의 장소로서 묘사될지라도 curre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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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incidence of family violence is high. family violence가 뭐예요? 가정폭력이죠. 가정폭력 사건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뭐가 되겠습니까? estimate겠죠.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인텀 이게 발음이 두 가지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 나올 때는 intermate가 아니라 intermot 이러고 발음됩니다. intermot 이러고 발음되면 형용사예요. 그럼 뭐가 돼? 친한이에요. 친한. 친밀한. 보통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동사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동사로 될 때는 intermate라고 발음합니다. 오케이?
intimate라고 할 때는요, 암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넌지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의외로 많죠?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단어 이거 그죠? 몇 개의 단어로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진짜. 응?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게 할 것도 많고 이렇게 유사도 많고. 그러니까 1등급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만한 피와 땀을 흘린 거죠. 대충 공부해가지고 1등급 나오면 전국에 있는 애들 다 1등급이 돼요. 그죠? 근데 그에 따르는 여러분이 흘렸던 고통만큼의 대접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의 네임밸류라든지 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죠? 기회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득권은 솔직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피땀 흘려서 가져가야지 나오진 않죠. 그냥 운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뭐든지. 자, 힘든 거 아는데요. 계속해서 노력을 합시다. 됐나요? 165번까지 갔나요, 여러분? 네. connect. connect는 굉장히 기본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connection 이렇게 해서 연결 이런 얘기들도 써주는데요. 바꿔보시게 되면요. 연결 접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166번. 자, 네. When you clean out your attic. attic이라는 단어는 뭐죠? attic. 그러니까 이런 기본 단어 있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거 많이 몰라요, 애들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죠? When you clean out your attic, 다락방을 치울 때요. Don't throw out what looks like a piece of junk. junk라는 건 이제 일종의 쓰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기가 많거나 저기 있죠. 패스트푸드, 그죠? 햄버거라든지 피자 이런 걸 정크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크푸드로 나와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You determine its potential, 그것의 가능성을 결정할 때까지요. 뭐로요? As blah blah antique. antique이 뭐예요? 많이 들어봤었는데 앤틱하다. 이 가구 굉장히 앤틱한데? antique. 골동품. 그죠? 답이 뭐가 되겠어요? 연결보다는 콜렉터블이겠죠. 수집될 수 있는 이렇게 그죠? 골동품으로 그 잠재성을 결정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함부로 버리지 말아요. 그죠? 잘못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죠? 고려시대에 그죠? 조그마한 청자였어요. 그죠?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166번 됐고요. 그 다음에 flood라는 단어도 별표 하나 맞춰주십시오. flood. 이건 이미 좀 어느 정도 봤을 거야. flood. 그래서 몰려들다, 물에 잠기다. 여러분들 아마 보실 때는 명사로 홍수 이런 걸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단어가 명사인 경우에 동사가 되고요. 동사인 경우에 명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lood. 그래서 몰려들고 물에 잠기다, 침수되다인데요. 다른 거 말고요. 여기 이제 동의어로요.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inundate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건 제가 좋습니다. 제가 찍었을 때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외워주면 너무나 좋지만요. 근데 이 단어는 외워주십시오. deluge. 얘는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얘는 좀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거. 이게 D가 붙어버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R를 했죠. 여기가 루즈입니다. 루즈. 그래서 안 들어봤어요? 올림픽. 루즈. 이거. 여학생이니까 이게 떠오르는구나.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 참. 루즈 경기. 이거 있잖아. 이게 여러 명이 타는 게 봅슬레이. 혼자 타는 게 루즈 아니야. 그 루즈가, 죽었죠.
그래요, 그 loose가요, 이게 썰매입니다, 썰매. 이 썰매가, 떠올리시면 되죠. 이게 맞아요, 썰매라 뜻인데, 이게 잠겼다 이거야, 밑으로. 싹 잠겼다. 침수되다, 잠기다. 단어 하나 가르쳐 주려고 별짓도 한다네, 진짜. 하긴 이렇게 해서라도 암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They're loose. 그래서 물에 잠기다, 침수되다 이 뜻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They're loose. 됐나요? 자, 160 몇 번이냐? 7번. 네, 어렵잖아요. 167번의 정답은요. After the flood. 이때는 당연히 홍수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반대되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반대되는 의미. 됐죠? 그럼 뭐가 되겠어? 2번이지 뭐. drought잖아요. drought라는 것은 가뭄이지 않습니까? 잘 안 되면요. 이거에서 떠올리세요. dry. 말랐다 이거예요. 말랐다 이거야. drought. 오케이? 그래서 가뭄. 이런 얘기고요. 1번의 account라는 것은 이제 계정이라든지 숫자 이런 거에 관련됐고요. 3번의 murder는 뭐야? murder. 살인이고요. 4번의 observation. 이거는 관찰이고요. 5번의 export. 수출입니다. 됐죠? 그 다음 거 boun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 bound 있죠? 이 bound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그 바운드 알잖아요. 농구의 바운드. 그죠? 바운드. 튀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튀기다라는 뜻이 있고 이게 항상 여기만 오죠? 제한, 한정, 한계. 됐어요? 제한, 한정,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한, 한정, 한계라는 뜻이 있으면서 이게 딱 경계가 되는 거예요. 넘지를 못해요. 경계. 야, 안 떠오르겠어? 이거 아주 간단한 걸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시니까. 됐어요? 동사가 되면은 이제 뛰어오르다. 뭐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만 딱 오게 돼 있어요. 여기만. 한계, 경계, 한정. 요걸로만 하게끔 묶여있다. 묶다라는 뜻에서도 나옵니다. 바인드라는 단어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걸 또 그렇게만 떠올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boundless라는 것은 경계, 한계가 없는. LESS가 붙어버리면 없어진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boundless, 무한한, 경계 없는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boundless. 됐지? 자, 그 다음에 spring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좀 했던 겁니다. spring. 자, 뭘 떠올려? 봄에, 그죠? 샘물이, 그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죠. 끝.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스프링. 봄에는요, 옹달샘 또는 샘물이 용수철처럼 팍 튀어나온다 이거야. 분출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 움직이다, 튀어오르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봄. 당연히 샘물. 그 다음에 스프링. 알고 있는 용수철.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죠? 문제는요. 이 스프링이 이런 뜻을 우리가 암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의 변화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라 나와주면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한테 수능시험에 나올 때 우리 대부분이 다 독해지 않습니까? 독해가 됐을 때는 보통 시제가 95% 전부 다 뭐죠?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spring, sprung 이걸 기억하셔야죠.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spring, sprung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has sprung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has sprung. 또 어디 가서 또 sprung을 가졌다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발생하다, 발발하다, 튀어오르다. 됐습니까? 나타나다. 이런 의미까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spring up 있죠? spring up.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다. 이런 표현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겠냐?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seal이 나옵니다. seal.
Cl인데요. 그 전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글루건. 이게 이제 그 접착제 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이렇게 실리콘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실링 한다고 그래요. 실링 쫙 이렇게 실링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명사로요. C이라는 게 인장 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 도장. 여러분들 혹시 이 말 들어봤나요? 인장 도장 그리고 옥새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봉인이란 말 들어봤나요? 봉인? 봉인한다. 이게 뭐죠? 봉인한다가? 봉인한다. 봉인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봉한다. 그죠? 그게 뭐예요? 가둔다. 넣고. 봉인이 그거 아닙니까? 넣고 이제 딱 묶어놓는다. 이런 뜻이 봉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 뭐였어요? 임금님의 편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함부로 못 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를 해놓죠? 꽉! 이걸 해놓고 이걸 해놓고 이게 뜯어보지 못하게끔 묶어놔요. 함부로 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봉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딱 도장을 찍어요. 이걸 봉인한다. 그래서 이제 인장이라는 뜻도 되고요. seal.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밀봉하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인장, 도장, 옥새 하면서 동사로는요. 인장을 찍다,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됐습니까?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이해 갔죠? 됐어요? 그런데 요것도 있어요. 남학생도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없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주로 복수인데요. 복수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네이비실. 네이비실. 미국의 그 특수부대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해병대 같은 거예요. 네이비실. 그래서 이게 원래 seal이라는 게 seals, 바다표범입니다. 바다표범을 얘기할 때도 seal. 이런 말을 써주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이비실이야. 막 이러면서 막 피해. 막 이런 거 있는데. 영화 같은 거 좀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죠? 근데 사실 지금 시간이 없죠. 없기는 개뿔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링한다. 그걸 좀 잘 들으시고 실리콘 있죠? 오히려 그냥 실리콘 같은 거 그걸 떠올리시면서 실리콘 이렇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됐죠? 예. 이렇게 뭐 쉬운 단어인데 이게 가르쳐 주기만요. 그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워낙 중요한 단어들이고 계속 이 정도로 보셔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것도요. 별표 3개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3개 정도는. 됐죠? 자, 가볼게요. 뭐가 나오냐면요. 괜찮다 이거예요, 이거는. 요걸 보시게 되면 요 발음은요. thresh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thresh,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요. thresh가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얘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얘가 trash가 훨씬 더 잘 나와요. 뭐라고요? 쓰레기? 근데 사람을 뻔히 보면서 쓰레기라고 그러지. 왜 이상하게 애들이 쓰레기 딱 잃어버리면 garbage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꼭 선생님을 보죠. dump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waste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저기 뭐죠? 쓰레기라고 이제 쓰이는 건데 trash 이건 trash고 이건 slash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아시면은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그 메탈 좋아하십니까? 헤비 메탈? 제가 여러분이랑 뭘로 가까워져야 되죠? 우리 어떤 걸로 우리 커넥션을 좀 만들어야 될까? 좀 이게 보시면요, 스트레시 메탈이라는 게 있어요. 막 두들기는 거, 막 두두두두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게 맞아요. 이게 어떤 놈 자꾸 트래시 메탈이다, 뭐 쓰레기 음악이다 막 이러는데 스트레시죠 원래는 막 두들기는 거.
뭘로 친근해지지, 애들이랑? 뭐 하면 친근해질까요, 저희가? 뭐 하면? 친해질 게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와닿는 게, 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휩. 채찍질하는 거야. 이거 소리로 외워, 그냥. 휩. 알았어? 방법 없잖아. 휩. 알았어요? 채찍질하는 거야. 그 다음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flog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log. 프로가 아니다, 프로그. 프로그는 이게 개구리다, 이거. 이거 flog예요, flog. 이게 또 때리다요. 이것도 채찍질하다 뜻이 있고, 렛이라는 것도 때리라는 뜻이에요. 짧은 단어니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휩입니다. 휩. 이렇게 하고, thrash. 때리다라는 의미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고 요동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일단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아두십시오. 자, 원래는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 정도 뜻만 알아두십시오. 머리가 여러분들 복잡하실 테니까. 됐죠? 그러면서 갑시다. Our witness claimed Mr. Martin whipped the horse up to 60 times. 그죠?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미스터 마틴이 때렸다 이겁니다. 때렸대요. 정답은 몇 번이죠? 168번에?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됩니다. 여러분 1번에 나온 거 있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또 이게 우리 똘추들이 또 우리스 이렇게 외우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상한데요. 우레스틀 뭐 이런 애들. 야, 발음할래도 잘 안 된다. 우레스틀링 이러면서 무금이다 이놈들아. 레슬링이다. 알았어? 네가 우레슬이었구나. 우레슬. 이게요. 라이스라고 발음해요. 라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비틀거리다, 몸부림치다 이런 뜻이고요.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선택지 중에서 요거 있죠, 3번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slaughter. 도살하다, 학살하다 뜻인데 kill입니다, kill. 이건 알아야 돼요. slaughter. 명사로 도살, 학살, 동사로는 도살, 학살하다 이런 뜻입니다. slaughter. 때때로는 뭐가 되죠? 정육점 주인, 푸주간 주인 이런 얘기를 할 때야 slaughter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외우실 필요 없는데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라우시라고 발음되고 대패, 참패 이런 뜻을 쓰여집니다. 옆에 있던 defeat 있죠? 패배.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큰 패배를 얘기할 때 씁니다. 라우. 근데 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고요. slaughter 요 정도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지겹나요? 여러분들? 지겹다고? 지금 너 대놓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잘못 들었다고? 네가 그렇죠. 네. 보시면요. 저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들. 170번. 거기까지만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비드 나옵니다. 비드가, 이게 옛날에 저기 있었는데, 이거. 그 웹사이트 유명한 걸로 해가지고, 그 옥션 있지 않습니까? 옥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만든 게 있어요. 코리안 비드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경매, 입찰에 응하다. 이런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망했죠? 거의 뭐 속된 표현대로 이제 박살이 났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라투 당했는데요. 예. 그게 조금 보시면 좋은데요. 갑을 부르다, 입찰에 응하다, 이런 뜻으로야 경매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잘 보세요. 요게 비드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써있지 않습니까? 비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경매하거나 입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혹시 저랑 공부하셨던 분이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역동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동사가
have, make, let이지 않습니까? have, make, let. 그래서 이때는 뭐뭐를 시키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하나가 더가 비드가 있어요. 오케이? 이 비드가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키다. 명령하다, 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때의 형태 변화는요. bid, bade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bid, bid, bide가 됐을 때는 경매를 한다는 얘기고요. 얘가 bid, bade, baden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명령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주로 쓰는 건 이거야. 경매를 붙이다. 이런 얘기고요.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글쎄요. 현 수능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올해 외국어가 까다로워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한번 모르니까 이런 거죠. I bade him 그랬을 때 to go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얘는요 go가 정답을 한 거야. 동사원형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때 bade가 됐다라는 것은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드린 거예요. 알았지? 근데 주로 쓰이는 건 경매를 하다, 입찰을 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169번은 뭐 크게 어렵진 않죠? 169번의 정답은 네, 당연히 4번이 됩니다. S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윌링 갈래니까 이게 또 윌링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뭐 윌링 뭐 어려워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다 봤던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진짜. 그죠?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오케이?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